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과대망상증을요. 의학적으로 정변이 또 의사로서 또 제가 전문가인데 과대망상은 달리 표현하면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썼었죠. 정신병자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 안 쓰잖아요. 조현병이라고 쓰잖아요. 과대망상 자체가 정신병이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대한민국 그들이 갖고 있는 게 과대망상이에요. 자기들 꼴린 대로 해석을 하고 혹시나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정보가 차단돼 있잖아요. 새날은 안 볼 거 아니야. 좀 봐라. 지금 지상파 등등 안 볼 거 아니에요. 그거 유튜브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과대망상에 빠져. 그게 정신병이라고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 사람한테는 균형적 감각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성의 힘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쭉 있다고 쳐봐봐. 스펙트럼이. 가운데서 대부분 왔다 갔다 해. 내가 좀 미치려고 하다가도 이건 아니지 싶어갖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 이걸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그 아스팔트에 나오는 그 태극기 들고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일 무섭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주장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양측 그 반대 사람들 둘이서 토론을 할 때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면은 합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걸로 싸우면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서는 안 끝나거든요. 저는 지금 아스팔트 999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그 원흉이 누구냐? 윤석열인데 난 이 시작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요. 대한민국엔 원래 극우가 30%가 있었어요. 다른 표현으로 박근혜 때 뭔 짓을 해도 지지하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30%죠. 예. 그 30%가 다시 요즘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박근혜, 윤석열, 이명박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극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 극우라는 게 뭐 하얀 하이바 쓰고 뭐 머리 막 스키니하고 돌아다니는 게 극우가 아니라 대구 시장통에 있어서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다 극우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작점이 이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그 교포 매체에 의하면 이거죠.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다. 복귀 시 제2의 건국을 하겠다. 극단적 유혈 사태 불가피. 국민도 경제에도 안중이 없다. 이게 지금 윤석열의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극우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보수도 아니야. 애들은 그냥 극우예요. 그러니까 복귀를 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걸고 있다. 계획을 다 짜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도 진짜야? 진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2월 달에 국민들이 기겁할 일이 뭐야? 뭐라는 거야? 또 탄핵 기각돼서 돌아온다는 건 뭐야? 네. 2월 달이면 뭐 그 새해 지나고 실제로 한 살 더 먹었다 이런 거 아닌가요? 2월이면 음력 설이 지나는 거잖아요. 음력 설까지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체포영장도 그래서 그 설 연휴까지 잡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에 출석을 했을 때 아까 보셨던 경호차장 김성훈이라던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문상호 이런 사람들 표정 다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실패했지만 이 다음에 우리는 제2계엄이나 아니면은 복귀를 할 수 있다라고 확고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 계속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도사를 찾으셨나 보지? 뭐 건진, 천공, 뭐 명태균 뭐 새로운 도사를 찾으셨나 보죠. 그거 헛소리고요. 이 현재 구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가 갖고 있는 방향성 특히 어떤 명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맞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특성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무너졌던 것뿐이야. 저쪽이. 네. 근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사와 일반 이성적인 국민들과 지금 국가기관들 있잖아요. 뭐 검찰, 경찰 다 똑같죠. 이 사람들의 방향성은 윤석열이 내란 쿠데타 이런 거 맞아. 그 흐름은 변하지가 않는데 숨 죽이고 있던 소위 극우층들이 결집하는 거 외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이 흐름이 예를 들어서 90대 10으로 역전된다. 그러면 일부 흔들릴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상황에 우리 같은 사람이 내가 경찰이거나 검찰이거나 국방부거나 모든 또는 언론사들이라고 하면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게 아닌가?
무슨 피해가 별로 없으니까 내란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극우 저 정신병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쟤들의 목소리가 조금 커진 것 뿐이지 전체적인 방향성이 바뀌거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역사적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야 이번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좀 있으면 윤석열 지지율 90% 올라간다. 그러니까 미친 것들이야 그냥. 완고하게 콘크리트 벽이 아마 이자들을 누를 거예요. 더 이상 못 나가는 거. 네. 그 숫자에 뭐 무슨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와 하고 박수를 치는데 이 기세를 살려준 게 공수처장이에요 이 새끼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윤석열이 진압되고 나서 이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도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떠들었던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정신병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은 훨씬 더 크게 그 사회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럽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극우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그 이렇게 토양이 생기면서 양성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20에서 25% 정도의 극우 세력들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혀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와서 힘을 얻고 있는 건데 이게 윤석열이 진압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스트레스는 계속 일상화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진짜 극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민주당 지지율 좋아했는데 정권 뺏겼잖아. 야야 이게 지금 TK나 부울경도 해볼만 한데 하는데 선거하면 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시간을 뒀더니 정신을 차려버린 거야. 내가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가짜뉴스에 계속 선동이 되면서 이게 불법 내란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극우 포지션에 있다는 거. 저 그래프로 보시면 어제 MBS나 오늘 갤럽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더 이상의 확장성은 없다. 지금도 보면은 탄핵 인용돼야 된다가 대략적으로 갤럽이랑 MBS 여론조사가 60%를 훌쩍 넘어요. 그 절반 정도가 탄핵은 기각된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의 어떤 속도를 줄이거나 확장성을 더 줄이려면 윤석열을 체포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오늘 나온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탄핵 찬성 64%, 어제 MBS랑 비슷하죠. 이재명 장내 지도자 선호도 1위 32%고요. 32%인데 2등이 김문수입니다. 이제 갤럽에서도 김문수가 지금 8%, 한동훈 6%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진짜 기분 좋겠다. 네. 이제 드디어 김문수 이제 난가 하는 그 병에 걸리겠네. 근데 제가 새벽에 또 잠이 안 와서 그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봤어요. 근데 이제 한남동 관저 앞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사람이 진짜 한두 명밖에 대기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자기는 이 방송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 4시 막 이럴 때도.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이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기 때문에 전국의 여론이 바뀌고 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내서 같이 싸워주시면 우리는 이 국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언론사들이나 여론조사 기관은 직무수행평가를 안 하죠. 탄핵 때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여론조사 공정이나 이런 종류 뭐 평판 여론연구소 이런 데 같은 데서는 말도 안 되는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지지를 올리고 있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내란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을 지지하느냐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논리적인 오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건 앞으로 선거가 있는 사람, 앞으로 투표할 일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어야 되는 게 여론조사인데 윤석열은 앞으로 선거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도에 대해서는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건 물어볼 수 있죠. 현직이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제 그 백골단이 국회에 들어와서 이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김민전 저 사람은요, 내가 볼 때 뇌가 비어 보입니다. 요즘 투명한 두뇌라고.
그 경희대인가 정치학과 교수였잖아요. 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좀비화 돼버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실제로 백골단이 뭔데?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 세력들을 탄압했던 가장 간악한 집단이 백골단이거든요. 그 위아래 청으로 입은 경찰 사복 경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냥 사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1987 영화에서 잘 나옵니다. 그 강동원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씬에서 쫓아와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백골단인 거예요. 그 백골단이 김민전 같이 정치를 전공으로 한 교수가 몰랐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김민전이 소개했던 그 백골단하고 과거의 백골단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는 과거의 백골단은 경찰에서 조직한 부대였다. 공무원이죠, 공무원. 근데 지금 김민전이 소개한 그 백골단은 사조직이잖아요. 범죄 조직이에요. 맞아요. 범죄 그러니까 조직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표적인 넉보를 차버린 게 저게 역풍이 불어가지고 뭐 김민전이 뭐 사죄를 한 해 만에 했지만 저게 뭔 짓이냐고요. 아니 기자회견을 해놓고 기자회견을 뭐 철회한다고. 철회하면 없어지나요? 그게 더 웃겨. 그러면 김민전이 지금 비례 국회의원인데 비례 국회의원을 철회하면 안 됩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제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건 제명의 선을 넘어서 김민전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뭐냐면 내가 백골단 데려와서 니들 다 두드려 패고 이거 빨갱이들 좌파 빨갱이 척결할 거야. 이 메시지 지금 준 거예요. 어떻게 모르고 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밑에 9명이 있어요. 비서관 9명 뭐 했습니까 도대체. 이거 파악 하나 못했을까요? 야, 그 어제 김혜지 의원이 한 말이기도 해요.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윤석열 관저에 45명이 갔어요. 그 45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양성. 그런데 헌법소 한다고 했더니 해당 행위라고 그래요. 국민의힘이 다양성을 인정하려면 김혜지나 김상욱 등에 대해서도 다양성이라고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김혜지나 김상욱한테는 탈당하라고 해. 앞뒤가 맞지 않는 저것도 극우인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이 이번에 진짜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또 한 번 했었는데 김상욱 의원한테는 당에 도움 안 되니까 탈당해라.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으로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그래서 헌법기관이어도 당의 한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론에는 따라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민전이 백골단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권성동한테 물어보니까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지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진짜 정신병자입니다. 제가 봤을 땐 권성동도 저는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대표적인 내란 동조행이잖아요. 자,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 뭐 보수 진보 뭐 이렇게 표현해도 정말 정신병자 집단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상식과 보통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가 없어서 여러분들 그 집회 현장 가면은 막 돌 던지고 원무 국물 뿌리고 막 대한민국 사회 얘들 보면은 실제로 대한민국 극우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구한테 떠밀려서 혹은 돈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굳이 자기들이 저렇게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때도 봤지만 그때는 어땠습니까? 소주 마시고 그 집회 현장에서 그냥 싸고 이런 거 준비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똑같이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은 막 저렇게 하고 지금 소위 일반 시민들은요. 집회 뒤에 쓰레기 하나 없다. 윤석열 체포 집회는 저렇게 다 청소하고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시민, 사회 구성원들과 사회에서 정말 좀먹고 있는 대상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식과 법치를 어긋나.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건 윤석열은 왕이에요. 연산군 같은 왕이야. 그걸 지지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경제 다 망치고 나라 시스템 다 망치고 현직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요. 그게 수준이라는 건데 이자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실 격리가 필요할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그 내전 상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윤석열 쪽에서도 지금 내전까지 갈 수 있다. 극우들도 어제 그 백골달 애들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무리하게 윤석열 체포하면 내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말 너무 가짜라. 아니 지들한테 총 한 자루라도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내전인가 아마 쫄리겠는데
지들이 해봤자 방망이 몇 개 갖고 있는데. 보세요. 총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아, 비비탄 총 같은 거는 진짜 요즘 잘 나오니까 그걸 속을 수 있는데 너무 가짜지 않습니까? 내전이라는 게 그게 쉽게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부 내에 군대나 경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내부에서 그 무기를 탈취해서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내전이겠지. 12.12가 내전이죠. 그렇죠. 근데 지들이 뭐라고 내전이야 그게. 아니 그 뭐 입장문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참 가짜는 선민의식이 발동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망이를 들고 너네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휘어잡을 거야. 이런 마음이 이만큼 높이 생기다 보니까 뭐 지금 주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프로필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거 나중에 극우정당 제대로 하나 차리려고 준동을 하고 있는구나. 여기에 멍청한 김민전이 자리를 깔아줬구나. 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몇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소위 대한민국 소위 보수라고 부르는 가짜 보수들은 그냥 이익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보수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왜 노상원이가 뭐 심각한 성추행을 해가지고 군대에서 쫓겨나서 전과자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루저라고 불러요. 인생 실패한 사람들. 그런 애들이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김용현의 부름에 답을 한단 말이에요. 저 백골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반 동네에서 저런 자들 만나면 대화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고 아저씨들이고 저 남자들이고 딱 그 수준 있잖아. 내가 항상 흉내를 내잖아요. 올라. 뭐 얘네들은 자기가 예를 들면 극우 유튜버들 슈퍼챗 쏟아지잖아요. 몇 억씩 쏟아진다며. 나 하나도 안 부러워. 진짜로. 영혼을 파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슈퍼챗이 막 빨간 것만 막 올라가요. 네. 그리고 신이 나가지고 마치 윤석열 충성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거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적극 지지층을 극우들의 표를 얻어보려고 또 관저까지 갑니다. 다 그게 이익 집단, 이익 카르텔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연대라고 하는 거야. 잘못된 거잖아. 불법 계엄, 쿠데타 잘못된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가치연대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제발 보수 좀 잠칭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저렇게 하다가 어제처럼 백골단 가지고 헛발질을 한 게 제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이게 백골단 사건은 이제 모두 다 민주당의 사기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몰고 가면서 백골단 조직을 민주당이 해서 우리한테 마치 이게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처럼 나를 속이고 이렇게 만들어 왔다. 이게 지금 통하는 이야기냐고요. 그런 가짜뉴스가 많이 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그 윤석열을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참 빈약하고 한편으로는 좀 짠하다고 느껴지는 게 결국에는 공포심이에요. 그 공포심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재명이고 하나는 민주당입니다. 이 둘에 대한 공포심 말고는 설명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왜 윤석열이 어떤 그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려고 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해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거기에서 민주당이 왜 나와요? 이거는 진보 보수의 그 어떤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계속 우리가 지켜낼 것이냐, 안 그러면은 독재자의 어떤 시도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그 문제지. 여기에서 국민의힘이며 민주당이며 너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누군 다른 지지한다, 이게 그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맞아. 근데 얘들은 다 그 공포심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짓고 나면은 나를 죽일 거야. 민주당이 짓고 나면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나를 괴롭힐 거야 하는 그 공포심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저희들이 프레임 전환 기술이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얘들이 프레임 전환하려고 불안감 자꾸 자극해. 그러면요, 우리들 생각이 바뀌진 않아요. 불안감 자극해서 우리가 호들갑 떨어버리면 저쪽에 작전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쪽 목소리를 50%로 만들어버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감 가지신 걸 자꾸 표현하지 마시라. 여러분들 주위에도 윤석열 찍었는데 저들의 프레임에 넘어가서 내란이 아닌가? 아무 피해가 없었네?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스멀스멀 윤석열 지지하게 만드는 게 쟤네들의 전략이다. 맞아요.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윤석열 탄핵하고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기관과 일반 국민들과 언론들의 입장은 더 공고해질 뿐이다. 그러니까 그구들이 저렇게 막 선동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먹힐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저게 정상적인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대한민국 혁명적 개혁에 나는 그 밑바탕이 된다고 봐요. 봐봐요.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고 국민의힘이 완벽하게 반대를 하고 돌아섰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이나 개혁 목소리는 없었을 거예요. 저런 방식으로 가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불안감 잠재우기 위해서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민주주의는요 51%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51%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민전 제명 그리고 김민전의 법적 처벌까지 요구합니다. 예.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새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새날 구독. 자, 구자영님 멧돼지야 어서 나와 멧돼지 안주로 소맥 한잔하자. 구자영님 감사합니다. 김병철님 야 내가 아끼는 동생놈 하나가 그 미친 게이 중에 하나라서 머리 아파서 큰일입니다. 예. 선절하십시오. 예. 자 엘리님 열린 XXTV에서 보수 쪽의 제보 트럼프가 집권 후 이재명 70년 때리고 부정선거 윤희 2개월까지만 버티면 무조건 복귀할 거라고 믿고 있다는군요. 다 헛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을요 요구 없이 전파를 한 행위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0.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요구 없이 전달하는 행위. 언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신경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